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미국 시장이 3%대 급락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을 핵심만 모아보면요. 물가 안정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력 동원하겠다라고 했고요. 연준의 역사는 통화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 기대하는 조기 금리 인상 중단 또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죠. 가게와 기업은 일정 부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불행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한다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에 따라 다음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회의에서도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미국 시장 나스닥이 3.9% 폭락했고요. 장중 흐름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나오면서 순간 빠졌다 올라갔다가 그 뒤로 장 끝날 때까지 그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스닥 차트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최근 6개월 하락에 대한 반등이 2개월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작은 고점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경고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나스닥 선물 240분봉에서 작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됐고 추세선이 이탈되기 직전인데 추세선을 이탈 시 순간적인 하락이 나오고 반등했다 부딪히면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해숄 패턴이 될 수 있다. 급락을 경고했고 차트상 중요한 변곡 나올 가능성과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맞물려 있어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나스닥 연봉 차트인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대세 상승이 나왔고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대세 상승이 끝나고 대세 하락 진행 중으로 추정하는데 그것은 예단하는 거 필요 없고요. 대응이 중요합니다. 월봉 로그 차트인데요. 향후에 이렇게 지금 2개월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하락, 반등, 하락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확률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그 외에 작은 확률로 희망론자, 긍정론자, 상방론자들이 바라는 다시 대세 상승으로 복귀하는 게 1번이고 이거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하락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바닥을 여기서 만들고 올라가는 거. 이게 그나마 두 번째 가능성이 있고 가장 큰 확률은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승으로 갈 확률은 10%도 안 되고 다시 대세 하락으로 가던 바닥을 확인하러 가던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미국 증시가 6개월 하락이 나오고 쐐기형을 만들고 돌파하면서 딱 2달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는데 단기 반등이 깨진 거죠. 나스닥 선물 240분봉으로 보면 이 쐐기형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는데요. 7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2% 급락했다가 지지가 나오면서 2달간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상을 올렸을 때 자리가 여기인데요. 그때는 추세를 깨지 않았고 깨기 직전인데 이게 깨면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급락 이후 반등했다가 부딪히고 내려가면 더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경고를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 깨지는 과정 그리고 급락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8월 22일 월요일 아침에 이 상승 추세선을 갭으로 깨고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 직전에도 과거에도 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저항이 지지가 나왔었는데 그게 월요일 아침에 갭으로 깨지면서 반등했지만 저항으로 바뀌면서 월요일 화요일 급락이 나왔고요. 다시 나스닥 선물 240분봉으로 돌아와서 월화 급락이 나오고 수요일날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8월 1일, 2일 지지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그 자리가 이 지난 5월달 반등에서 저항이었었고 지난
4월달 하락할 때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그래서 접점이 굉장히 많은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였고, 그리고 연속 하락에 대한, 이 앞에 연속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월요일날 부딪혔던 자리, 금요일날 지지받았던 자리, 지난주 한 주 전 금요일 그 자리, 추세선이 깨진 자리라서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가 과거에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 그 자리인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근원 소비지출 물가 지수 등 지표 발표가 9시 반에 있었거든요. 이 지표 발표하면서 10시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딱 그 저항에 부딪혔고요. 그다음에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작되면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부딪히고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해숄이 완성되면서 끝난 거죠. S&P 500의 240분봉 차트인데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해숄 패턴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 영상에서 작은 해숄이 완성이 됐고, 추세선을 이탈하면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면 큰 해숄이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잭슨홀 미팅은 차트상 변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이벤트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해숄 패턴이 완성이 되면 이 해숄 패턴의 높이가 기본 하락 목표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일단 열려 있는 건데, 그 위에 이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지가 됐었고, 저항, 지지로 바뀌었으니까 이 자리가 일단 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으로 보면 이렇게 높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딱 맞물리는 자리죠. 정확하게 저항, 돌파 후 지지.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고,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의 하락 목표치와 이 맥점, 저항,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 맞물리는 자리에서 지지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상승의 강도가 이쁘게 강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까지 하락한다는 아니지만 확률을 보는 거고요. 어느 쪽이 더 확률을 높을지 예측을 하되 절대 예단하면 안 되고 계속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이 하락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넥선을 확인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요일날 바로 아침에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한번 더 나왔다가, 그리고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확률이 높진 않지만 다시 강하게 올라가면서 넥선을 올라타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확률이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어느 쪽 확률이 높을지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초보자분들이 원하는 어떤 점쟁이의 점 같은 그런 전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2개월간의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 깨진 것은 분명합니다. 깨졌죠. 깨진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깨진 게 아니라 헤드앤숄더, 작은 헤드앤숄더, 큰 헤드앤숄더, 해숄 프랙탈이 나오면서 또 중요한 이 지지, 저항, 돌파 후 지지, 접점이 여러 개인 자리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깼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요. 또는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할 확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던 이런 자리 부근은 보러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부근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하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앞에도 하락이 이틀간 강했고, 금요일 하락이 정말 강했고, 그럼 그 하락의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가속도가
풀려야 됩니다. 감속이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감속이 되기 전까지는 반등했다가도 또 빠지고 반등했다가도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차트상 시세 분석상 명확히 고점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방에다가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차트 분석과 연준의 방향성이 같을 때는 그쪽으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차트상 가속이 아닌 하락 가속이 아닌 감속이 되고 지지가 되고 다시 반전 패턴이 나오던가 아니면 연준에서 뭔가 다른 메시지가 나오던가 그래야 추세 반전이 다시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반등했다가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또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강하게 내려가고 그럼 그 다음 또 저점을 또 테스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6월 중순 이후 2달 상승할 때도 명확한 베어마켓 랠리였고 지금은 그 베어마켓 랠리마저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 주식 비중 축소가 확률상 유리한 확률상 적절한 대응이 되는 거고요. 감속이 되고 지지가 나오고 상승 반전 패턴이 나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2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해외 선물 아카데미가 9월에 시작됩니다. 2022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위 2회, 2021년에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위, 2년간 1위 3번을 했고요. 고유자산 운용 출신으로 기관 세력 개미의 심리를 꿰뚫는 인사이트가 녹아있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실전 매매 전략 위주로 총 3시간씩 10강 30시간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근의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상 경력과 자격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수상 자격, 수상 경력, 자격증 등을 실제로 촬영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하미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